완성형 같아요. 저도. 네, 이번에도 계속 완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디자인 후반부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전작의 많은 단점 같은 거를 좀 개선한 게 보여요. 최적화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엔 진짜 최적화에 몰빵한 느낌?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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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갤럭시 Z 폴드하고 플립4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김민성 기자님도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사용 소감도 얘기해 보고 그 삼성에 대한 얘기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테스트를 직접 하셨어요? 네.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요즘 삼성 행보가 되게 이 폴더블 시장에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 느낌이거든요. 요즘 삼성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가 폴더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은. 최초의 스마트폰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제 아이폰 3니까 네네. 어떤 터치감이나 사용감이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그렇죠. 구현했기 때문에 거기서 빵 한번 터졌고, 네. 해상도도 올라왔지, 성능도 올라왔지, 화면 크기도 손에 잡힐 수 있는 크기까지 다 올라왔지. 더 못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차별화는 뭐냐 이거죠. 다음 스마트폰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롤러블도 나왔다가 폴더블도 나오고 쉽게 휴대를 하다가 쓸 때는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다음 스마트폰의 개념, 어떤 보편화된 개념이 아니냐라고 삼성은 생각하는 거고, 삼성이 애플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지점으로 폴더블을 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로 폴더블이 대중화된 스마트폰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삼성이 엿을 먹을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폴더블로 흘러가면 삼성은 이제 대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폴더블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삼성은 이제 엿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삼성이 모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 이제 오해하시는 게, 삼성만 폴더블 폰을 만들고 다른 데가 폴더블 폰을 안 만들면 삼성이 장악할 것이고 그게 삼성한테 좋은 거다. 야, 아니에요. 시장 그렇게 안 흘러가죠. 시장은 그렇게 안 흘러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폴더블을 만들어야 돼요. 대세가 돼야 돼요. 대세가 돼야 돼요. 대세가 된 제품의 넘버원이 그쵸. 그게 최고죠. 돼야, 네. 그래야 시장을 리드할 수 있거든요. 삼성은 솔직히 다른 중국 업체나 애플이나 폴더블 폰을 출시하기를 바랄 거예요. 특히 애플이 애플이 출시하면 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폴더블은 대세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사용 소감 좀 민성 기자님한테 들어볼게요. 디자인은 어떠세요? 먼저 폴드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이게 지금 폴드 4인데 보시면은 확실히 점점 디자인적으로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이건 무조건 있어요. 이게 1세대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성품이다. 네, 이게 완성품이고 제 기준에서 이거는 프로토예요. 두 제품의 힌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힌지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확 네, 차이가 네, 나고요. 그래갖고 드디어 완성이 돼서 만약에 넘어올 거라면은 이거 디자인도 이쁘고. 저도 이거 잠깐 써봤거든요. 한 며칠 딱 잡기 딱 좋고, 그 다음에 요번에 힌지도 얇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접었을 때 그립감이 되게 괜찮아요. 사실 폴드 하면은 접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이 접었다 폈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 액티브한 느낌이라 그럴까나? 액티브한 느낌. 일반 바 스마트폰에서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바 형태 질린 사람들 있잖아요. 달라진 부분을 꼽자면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베젤이 되게 줄었어요. 베젤 많은 거 태평양 베젤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베젤을 줄이면서 전체 크기도 살짝 작아졌어요. 네, 맞아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똑같아요. 디스플레이 네. 크기는 7.6인치 디스플레이 똑같더라고요. 크기는 똑같고, 그리고 또 UDC 있잖아요. 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네, 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의식을 안 해도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의식을 안 하면은 잘 안 보여요. 그 정도까지는 왔다. 그건 중요하지. 그 정도까지는 왔다. 근데 만약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또 보여요. 네. 플립도 얘기해볼게. 플립은 어떠셨어요? 저는 플립은 디자인적으로는 3에서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완성됐죠.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디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위젯 같은 게 좀 더 늘어나고 기능적으로. 삼성페이 기능이 좀 괜찮아진 거 이런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졌죠. 네 이전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히 강점이 될 수 있어. 요 3하고 4하고 좀 달라진 점이 요게 처음에는 무광이었어요. 3에서는. 요게 무광이고 이게 유광이었거든요. 근데 예. 반대로 됐어요, 이번에.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달라진 점이고 카메라가 카툭티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카툭티가 좀 생겼어요. 이게 플립 2고요. 이게 플립 4입니다. 딱 몸체만 딱 보면 여기 튀어나온 게 딱 달라요. 확실히 줄어가지고 괜찮고요. 여기서 이게 4에서 조금 그래도 바뀐 게 플립4에서 비스포크 삼성에서 하는 거 그거 해갖고 색상을 되게 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75가지까지 지원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사용자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는 좀 디자인적으로 크게 바뀐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요즘 삼성이 약간 디자인에 목숨 건 느낌이 또 있어요. 네. 보라 퍼플?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BTS. 이름도 특이하게 하고. 네. 보라가 퍼플인데 무슨 보라 퍼플이 왜 튀어나와? 조심하셔야 네, 돼요. BTS 관련된 거. BTS 관련된 거예요. 왜요? BTS가 BTS 메인 색상이 보라색이에요. 홍보 모델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거랑 보라 퍼플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BTS랑 같이 협업을 BTS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하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그럼 떠오르게 그냥 하는 퍼플이라고 하면 되지 왜 보라 퍼플이야? 더블 강조. 네, 팬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퍼플 그러면은 주지스 퍼플 벨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완성형 같아요, 저도. 네, 이번에도 계속 완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디자인 뭐 후반부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전작의 많은 단점 같은 거를 좀 개선한 게 보여요. 최적화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요번엔 진짜 최적화에 몰빵한 느낌? 그 최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성능적인 부분도 테스트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어떠셨어요? 성능은 확실히 갤럭시다 보니까 걱정을 좀 했는데 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 플래그십으로 사용하기에는 손색 없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 칩셋 때문에 스로틀링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 스로틀링에 따라서 결국엔 그거잖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이런 부분인데 얘네들은 GOS도 그렇게 큰 이슈도 없고 플립은 중요한 점이 배터리 시간이 확실히 늘었어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거는 진짜 강점이었던 게 제 주변에도 아이폰에서 플립으로 넘어간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예전에 3로 플립 3로 넘어가면 예전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배터리가 너무 좀 빨리 단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요즘 시대 휴대폰인데 초고속 충전이 안 된다. 플립 3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다 되거든요. 플립 4부터는. 플립 4부터는 초고속 충전 되고 그리고 배터리도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배터리가 체감적으로도 늘었어요. 전작에 비해서. 근데 용량은 별로 안 바뀌었거든요. 살짝 늘었어요. 네. 용량은 살짝 늘었는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용 시간은 20-30% 늘었어요. 20-30% 상당히 큰데요. 네, 20-30%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가동시켜 보든 통화를 해보면 확실하게 배터리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전작에서 하도 이제 배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플립은 조르다라는 얘기가 이제 항상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이번에 확실히 좀 개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평범한 일반 스마트폰 플래그십 제품의 수준까지는 기준은 맞춰졌다. 네, 올라온. 물론 그것보다 살짝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크게 차이 안 나는 정도까지는 배터리 시간은 향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폴드4 위주로 많이 사용해봤는데 성능은 게임 같은 거에 잠깐 돌려봤거든요. 근데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넣을 수 있는 가장 최신 AP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고 TSMC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로틀 테스트에서도 생각보다 오래 버티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메라 성능이 개선됐어요. 확실히. 이게 카메라가 저희는 스펙상으로 맨날 화소 얘기하고 뭐 이미지 센서 크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좀 와닿진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커졌고 얼마나 작았고 제가 와닿은 부분은 야간 모드 촬영 이런 거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하는 거 이런 게 확실히 최신 얘도 그렇고 플립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고 둘 다 확실히 밝게 찍혀요. 저조도 상황에서 나이트 모드에서 나이트 그래픽 모드에서도 확실히 밝게 찍히고 삼성도 가면 갈수록 선예도나 이런 면은 삼성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진이. 대신에 이제 색감이나 이런 부분은 그게 기호가 다르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호불호 갈리는 부분인데 그게
확실히 카메라 센서나 기능적인 요소에서는 이제 얘네들도 충분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기준치에 올라왔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원래부터 있었던 기능이에요. 플렉스 모드. 이 네. 접어가지고 이렇게 스탠드에 세워놓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기능이라든지 팝업 기능은 원래부터 안드로이드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확장되는 거죠. 식으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여기서 또 나눠가지고 세 개까지도 나눌 수 있거든요.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세워놓고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서 이제 위에는 저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띄워놓고 이 접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플렉스 모드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반반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뭐 타이머 많이 하잖아요. 뭐 1분 쉬었다가 하니까 그때 여기다가 타이머 1분짜리 딱 띄워놓고 스톱워치 띄워놓고 여기는 유튜브 띄워놓고. 기본적으로 화면 분할 기능은 폰에서도 있던 기능인데 내 전에 폰에서는 잘 안 쓰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왜 저게 장점이냐고 말씀하시냐는 거지. 화면이 크니까. 네, 화면이 크니까 네.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분할하면 안 보여. 그쵸. 근데 그것도 뭐 하려면 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네. 올렸다가 내렸다가 창을 왔다 갔다 해야 창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쓴다고요. 그쵸. 쟤는 너무 크니까 강점이 되는 거죠. 그 플렉스 모드를 쓰실 분이 많을 거예요. 그게 또 장점이더라고요. 화면이 크고 폴더블이 가능하니까 나타나는 장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다른 스마트폰에서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가장 저는 와닿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밑에 메뉴 나오는 거 윈도우 네네네. 테스크바. 요번에 플립4에서 처음 네, 나온 테스크바. 네. 테스크바. 네. 네. 포스트 폴드 4에서 처음 그러니까 저는 도입된 그 거. 딱 보고 윈도우에 봐.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 윈도우 작업 표시줄. 저도 그 생각 딱 그거 들더라고요. 생각났어요. 근데 전에는 그거를 왜 안 넣었냐 이거지. 그 역시 작으니까. 전작과 차별하기 위해서 전작에서는 그거를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네네. 윈도우처럼. 그쵸. PC에서 윈도우 사용하듯이.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보여줬지만 밑에 딱 찍어서 휙 날리면 이쪽에서 네네네.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밑에 태스크바가 쭉 나열돼 있다는 거. 약간 총평 느낌으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폴더블 폰의 완성형이 이제 1세대가 드디어 나왔다. 이 폴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있고 그다음에 탭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쓸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제 주변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트 쓰던 친구들이 이제 일로 넘어가더라고요. 노트 그 10, 그 삼성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 노트 10이 맞나요? 네, 10이 마지막, 네. 20인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네, 그 사용자들이 이걸 쓰고 이제 플립은 아이폰 사용하던 특히 여성 친구들이 플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이 정도면은 갖고 다녀도 조금 세게 말하면 부끄럽지 않은 거죠. 네, 예전 거는 아저씨 같지 않죠? 저거 1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네.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능들도 다양하고 삼성에서도 인스타그램이랑 막 연동해서 어플 만들고 이런 거 보면은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MZ 세대를 저격했다. 아이폰에서 능가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하고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생각하고 그거는 오버죠. 네, 오버. 그거는 좀 너무한 거고 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더 과장되니까 네네. 더 반감이 생길 수 충분히 있다. 매력적인 스마트폰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열고 닫고 하는 느낌, 좀 아까 말씀하셨던 액티브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폴더폰 쓰던 분들 있잖아요. 옛날 폴드폰. 네. 옛날 사람들은 전화할 때 그 이 손가락 이렇게 하나요? 손가락 하나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화면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면 이건 완전 옛날. 이거는 완전 옛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옛날. 이거는 이제 요 최근. 가장 최근은 이렇게 한대요. 이거 이렇게 손바닥에 다 바 형태 익숙해갖고요. 바 형태에 질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진짜 남들보다 특이한 거 쓰시고 싶은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바 형태 좀 질리긴 하거든요. 지금 몇 년째, 한 10년째 쓰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니니까 까만 거. 그러니까 조금 질리긴 해가지고 플립 같은 경우는 진짜 3 나왔을 때 되게 끌리긴 했었는데 뭐 아쉬운 점이 좀 있어가지고 안 넘어갔는데 한번 넘어가고 싶었던 분들은 요번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폴드는 이제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에요. 그쵸, 일단 비싸요. 네, 너무. 폴드는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고 너무 비싸고. 기술력을 과시하고 이제 남들과 차별화된 특이한 거 쓰고 싶은 분들의 어떤 여론 형성용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완성도 면에서 이제 충분히 구현이 됐기 때문에 쓰시고 싶은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립이 포커스예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바타입을 쓰시는 분들이 다음 넥스트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항상 문제가 지적돼 왔던 배터리 시간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기에 좋다. 네, 그런 제품으로 봐요. 사용해 보시면서 네. 폴드4나 플립4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폴드폰은 우선 업무적으로 뭔가 많은 걸 봐야 되거나 오히려 그런 분들이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이 크니까 일단. 플립은 점점 디자인이 이뻐지고 있고 자기가 좀 독특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선하고 새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도 사용하기에 손색 없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폴드4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식 같은 것도 하는데 주식 보기 너무 편해요. 외부로 해가지고 PC 모드로 보면은 다 보이죠. 네,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게 역시 큰 화면의 장점인, 주식하는 사람들, 뭐 자료 같은 거, 글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어울리고, 플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접어서 갖고 다니는 거, 일단 주머니에 들어가기 편하고, 뭐 가방에도 들어갔을 때 디스플레이 걸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이제 여성분들한테 되게 괜찮은 백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핸드폰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셀룰러 네네. 폰이. 네. 그때 대중교통 같은 걸 타서 띠리띠리 전화가 울리고 저는 여보세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90년대 후반에.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중전화나 학교에서 여보세요 하고 하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게 그쵸. 뭐야? 여기서 들릴 말이 아닌데. 왜 여보세요가 나와 여기서? 그런데 그때 폰 중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폰이 모토로라 스타텍. 아, 그쵸. 네. 폴더폰의 대표적인 거기죠. 그때는 다 폴드였거든요. 예. 지금도 버스에서 여보세요 할 때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싶으면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생겼잖아. 평소 잘 갖고 있는 거 다르거든. 그럼 저거 뭐지? 아, 폴드구나.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분은 간혹 보거든요. 보면은 그게 눈길을 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폴드 괜찮아요. 여담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이제 폴드 시리즈를 쓰고 계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많이 할 줄 알았대요. 근데 결국에는 90%는 접어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꿨어요. 그냥 일반 폰으로. 두 분 다 아이폰 유저이잖아요. 아이폰에서 좀 아까 말씀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넘어갈까 이거? 점점 이제 삼성은 S 시리즈도 그렇고 Z 시리즈도 점점 약간 아이폰스럽다는 느낌이 받잖아요, 디자인에서. 플립은 충분히 넘어가 볼 법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겠다. 딱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넘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아이폰만 그냥 꾸준하게 쓰시던 분들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 접을 수 있어? 그럼 좀 있으면 애플에서 접는 거 나오겠네.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 어떤 걸로 넘어갈 것 같냐? 만약에 넘어가면 저는 폴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플립보다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제품의 경험은 아이폰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거거든요. 플립은 어차피 기존의 아이폰에서 되는 거에서 평소에 휴대하고 다닐 때 접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점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립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폴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넘어간다면 대부분은. 다른 안드로이드에서 삼성 걸로 뺏어오게 만드는 게 삼성의 두 제품의 포커스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폰들 중에서 내가 어차피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어. 근데 삼성에서 폴더블 접을 수 있는 거, 플립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2배 크기 사이즈가 나왔어. 그냥 돈이 있어. 안 사겠어요? 사겠죠. 저건 100%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커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 사용자가 아니라. 플래그십급의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 폰을 즐기고 싶으면은 삼성밖에 없는데 솔직히 다른 대안 부분이 있을까요? 삼성에서 원하는 거는 그 플래그십이 얘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플립이. 예. 폴드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일반 바타입 플래그십 쓰지 마시고요. 플립을 사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S 시리즈가 접어졌으면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언젠가 그러니까 되겠죠. 플립은 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제품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만약에 싹 없애버리고 얘만 두고 기존 제품을 플래그십을 없애버리면 플래그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얘를 선택하지 않고 딴 제품을 선택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걔는 그냥 냅두고 그 점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플립이 현재 S22 위치로 넘어가서 플립 시리즈가 아예 단종돼 버리고 S22가 기본으로 플립이 돼 버리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 거가 아마 다음 스텝이 아닐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언제가 되냐면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폴더블 제품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폴더블 폰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애플에서 제품이 나와야 돼요.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네, 애플에서 제품이 나오면 만약에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삼성은 라인업 다 바꿀 거예요. 이번에 AP 들어간 게 TSMC께 들어갔잖아요. TSMC 말 AP가 들어갔는데 삼성 파운드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긴 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다음 엑시노스 뭐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다음 제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닐 것 같아요. TSMC와 삼성을 동일 구도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며칠 전에 그 부두거 나왔을 때 지포스 2로 사진 넣으셨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타이완이라고 찍혀 있죠. 네. 그게 TSMC예요. 그 20년 전부터 그래픽 카드를 찍은 업체라고 TSMC가. 물론 그때는 막 200나노, 150나노 막 이런 것들 찍었지만 그러니까 그 오랜 노하우가 있어요. 진짜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죠. 삼성에서 파운드리 한 게 몇 년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니까 TSMC를 왜 못 잡냐라고 들들 볶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한 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삼성한테 이제 걸음마 떼고 있는 아기한테 걸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을 좀 더 주면 잘 걸을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삼성한테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신은 삼성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제품을 갖고 있고 그 제품을 수직 공정화해서 핸드폰부터 반도체 칩부터 다 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업체와 남들이 요청한 거 제도에서 찍어서 주는 업체와 누가 더 미래가 있어?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자명하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오늘 김민성 기자님도 수고하셨고 오늘 감전어머님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